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와,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오늘 AMD, 스타벅스 이런 큰 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또 오늘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빠르게 잠시 후에 내용들 쭉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홍콩에서 분명히 만났는데요. 오늘은 또 서울에 오셨기 때문에 서울 스튜디오, 삼브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오늘도 다양한 실적 발표 내용들 있기 때문에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덥죠? 저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숨이 약간 턱 막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매우 덥습니다. 더운 건 당연한 여름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시장이 밤사이에 8월의 첫 거래일을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통계의 나라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주식시장 중에 가장 부진한 달이 언젠가를 봤더니 8월이라고 합니다. 8월에는 휴가 시즌도 잡혀 있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줄고 그래서 8월이 좀 상대적으로 가장 좀 부진한 달이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또 부진할 필요는 없었는데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요. 0.2%, S&P 500은 0.27% 하락, 나스닥 지수도 0.4% 하락을 했습니다. 밤새 국제유가는 좀 더 올라서 82달러선 저 오늘 주유를 해야 되는데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통 이제 서울에 아주 싼 곳도 1,600원대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슉슉 찾아서 넣으러 갔는데 거기 오늘 아침에 검색했더니 1,7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쪽도 그렇고 우리 또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82%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높이가 워낙에 낮아진 탓에 이런 비트, 시장의 눈높이를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있기는 하고 시장이 워낙 계속해서 올라가서 차익 실현에 대한 경계감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고용 쪽의 과열이 약간 식는 것에 있어서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용이 식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고용 열기가 식고 있네. 그럼 연준이 이제 고용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식긴 했지만 여전히 과열 양상이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조금 멈칫하게 하는 그러한 데이터로 사용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그 이전에 졸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월에 채용 공고가 958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달이 961만 건보다 줄었습니다. 고용력이 조금 완화되나 싶긴 하지만 여전히 좀 절대적으로 보면은 높은 수준이고요. 노동시장에 가장 큰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자발적 퇴직자 수는 377만 건. 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월보다 29만 5천 건 감소해서 400만 건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조업 관련한 지표 하나 더 발표가 됐는데 ISM이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6.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인 46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하는 그리고 예상치였던 46.8보다 조금 아래의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지수가 보니까 50을 하회한 게 벌써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S&P 글로벌이 집계한 7월 제조업 PMI도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50으로 바짝 다가서긴 했고 직전월인 46.3보다는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기술, 산업,
정도를 제외한 11개 섹터 중에 9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유틸리티나 임의소비재 쪽에는 이제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1% 이상의 업종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맵을 보면서 하나씩 오늘 실적 발표가 많아가지고 제가 빠르게 특징주들 쫙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유독 빨갛게 보이죠. 2.38%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조향장치의 이상으로 리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주가의 하락의 배경이 됐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조향장치 이상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12명의 개별 소유자가 모델 3와 모델 Y 사양에서 조향장치의 이상이 발견됐다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모델 3, 모델 Y 포함해서 총 28만 대 규모고요. 요 조향장치에 대한 뭔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라고 이 교통국에서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좀 부침이 발생을 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됐고요. 또 이 밖에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주가에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GM이 계속해서 쉬어가는 가운데 포드의 주가는 1.5% 반등을 했고 어제 빅테크주들도 좀 혼조를 보였는데 메타의 주가 직전일에는 좀 빨간불을 켰는데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29% 상승. 반면 구글의 주가는 0.9% 하락. 애플 어제 뭐 장중에는 조금 초반에는 오르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0.43%로 조금 쉬어갔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그 아이폰 그 뭐라 그러죠 여기 측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떨어뜨렸을 때 취약한 요 측면의 소재를 티타늄으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 소재를 제가 플라스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재를 이야기 드렸는데 원래는 스테인레스였습니다. 스테인레스였는데 요걸 이제 조금 더 강화된 티타늄 소재로 바꾼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은 아이폰 그 15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13% 소폭 올랐고요. 반도체 AMD의 주가는 0.47% 하락한 가운데 실적 발표 오늘 장 마감 후에 했던 AMD의 주가가 장중에도 2.8% 올랐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실적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AMD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주가 현재 5% 넘는 시간의 거래에서의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당연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58센트, 매출이 53억 6천만 달러, 당연히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이 57센트였는데 1센트 상회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3억 1천만 달러 예상했는데 이를 웃돈 53억 6천만 달러 기록이 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도 5% 넘는 강세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스타벅스도 뭐 말 나온 김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도 좀 밀려났습니다. 정규장 마감 직후에 지금 스타벅스 실적 발표를 보니까 매출은 미스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비트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타벅스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그 뭐라 그러죠? LGBT 관련해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네, 마음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되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제가 뉴스 전달 드렸던 거. 그런 이제 부담감도 좀 있어서 미국 내에서의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있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완화 정책으로 다행히도 46% 관련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은 비트를 했지만 매출 자체가 살짝 감소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 그리고 종목 가운데 우버가
실적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갑자기 저는 흑자 전환만 들으면 테슬라의 지난 2019년이었나요? 그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크게 올랐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매출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장중에 5%대 하락을 했고요. 경쟁사인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함께 3.7% 하락을 파업 맞아요. 파업 투쟁 뭐 이런 거 시위 이런 거 아니고 파업 요 파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대단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단어 생각 안 나는 앵커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도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어쨌든 요 파업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보면은 크게 많이 좀 부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주가도 소폭 하락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주의 강세가 오늘도 나타날 법한데 국제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은 좀 쉬어갔습니다. 엑스모빌 0.5%, 쉐브론 0.8%, 맵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0.29%, 옥시덴다 페트롤리움도 0.7% 쉬어갔고요. 어제 헬스케어주들도 존슨앤존슨 정도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쉬어갔는데 여기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머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 내렸고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이하의 실적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도 좀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파이자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보자면 제트블루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고요. 코인베이스 소식 요즘에 좀 자주 접하고 계시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으로부터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온 여파로 4%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캐터필러 저희가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이항영 위원님과 최근에 좋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보이면서 9% 가까이 올라갔고요. 의류회사, 의류 브랜드 캡, 바클레이스에서 투자의견 상향 소식과 함께 주가는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도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고요.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굉장한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죠. 주가는 2%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름 동안 주가가 700% 넘게 오른 종목이 있더라고요. 대표 민주로 부상하고 있다는 플라스틱 용기 업체 타파웨어의 주가가 폭등세를 이어갔는데 공매도 압박 속에서도 주가는 2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장 마감을 나왔던 실적 발표 내용 4가지만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2분기 매출 손실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는 손실 규모가 좀 적었고 했는데도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본에너지도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세,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엘프뷰티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엘프뷰티 그리고 매치그룹은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도 실적이나 최근에 주가가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한번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엘프뷰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치그룹도 데이팅에 관련한 기업이죠. 2분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0% 넘는 주가의 급등 흐름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기업도 실적 발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도 챙겨보실 거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잠시 이어지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시장 흐름 정리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단어 생각 안 나는 게 독서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책은 많이 안 읽는데 신문, 리포트, 텍스트를 안 읽지는 않아요. 근데 단어 생각 안 나는 거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20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중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함께하는 패널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곤 했죠. 그 파업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왜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장 오기섭 법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동해 먼저? 아, 물론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네. 분명 홍콩 계셨잖아요. 지난주에는 홍콩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홍콩에 한국은 있었고, 좀- 한국에 다음 주가 잠깐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 미리 출장 오신 있어서 거예요? 미리 들어왔죠. 네, 아이고. 미리 들어왔습니다. 너무 더운데요, 근데 홍콩보다 덥습니까? 홍콩도 너무 더운데 홍콩도 한국은 약간 숨 막힐 듯 덥잖아요. 맞아요. 습하고. 근데 한국도 요즘은 날씨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열대 동남아 날씨가 열대성.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쵸.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습하고 덥고 한 날씨. 네. 뭐 받아들여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걸 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법인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큰 주제부터 네.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지금 8월 들어오자마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시장이 약간 조금 뭐 보합세에서 아직 흔들흔들 하루밖에 안 하고 됐지만.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반대쪽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저희 AI 모델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과열된 건지 아닌지 네.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해지는데 사실 지난주에 보면 그 마이클 윌슨도 내가 시장 판단 미스했다고 틀렸다. 인정을 딱 맞아요. 했잖아요. 네. AI는 근데 인정 같은 거 안 하죠? AI는 틀리면 바꿉니다. 그냥 변화를 네, 추구한다. 바꿉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 사람부터 좀 들어보도록 네. 하죠. 우선은 이게 마이클 윌슨 같은 분이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인데 사실 올해 상반기는 못 맞추셨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하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존 허스만이라는 분이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름 이제 좀 유명한 비관론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IT 버블 2000년 초반 IT 버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예측했다라고 유명한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7월 26일 기사니까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미국 증시가 64% 폭락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암울한 전망을 이제 뭐 내놓고 있고 사실 이제 하반기 미국장 전망 같은 경우 이분뿐만 아니고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뭐 JP모건도 보면 조금은 보수적인 이제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 골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같은 분은 뭐 견지가 항상 그랬으니까 뭐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의 랠리가 그 펀더멘탈적으로 건전하게 상승하는 거냐 아니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참가하지 못해서 좀 불안하니까 좀 쫓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냐. 포모족들의 탑승으로 인하여 수급의 힘으로 더 올라가는 맞습니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캠프가 두 개로 나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불안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마켓 전문가들이 네. 좀 많이 나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 좀 있었잖아요. 2차 전지 섹터가 네. 올라가고 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네. 수급의 힘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맞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부 그러니까 그 M7 종목들에 집중된 네.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탑승하는 혹은 이제 그 외에 시장 한 번씩 이렇게 돌 때마다 민주식이 엄청 또 그럼요. 움직이는데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시장의 그 올라간 그 폭과 네. 여건을 보면은 높은 상황이기는 하죠. 사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네.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S&P도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가 넘게 올랐거든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M7 종목들이 이제 끌고 올라간 부분들이 네.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보통 S&P 500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2% 언저리예요. 연애. 그러니까 지금 그 연에 올랐던 걸 그 2배 가까이 올랐으니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S&P 500이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퍼 기준으로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19배 정도 되니 그러니 사실 이게 현 시점만 봤을 때는 평균보다는 좀 올라가 있고 과열 양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관론자들의 그 근거 자료
투자로 사실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AI 같은 경우는 그 여전히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그 M7도 그렇고 밈 주식도 그렇고 보면 사실 과거의 전통적인 시장 투자 환경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 이제 소위 얘기하는 20, 30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종목에서 몇 종목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면 밈 주식 이렇게 수급으로 올라가면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만큼 투자 환경이 바뀐 거는 이제 인지를 혹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참가도 엄청나게 늘었고 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AI 의견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게 그 상승장 같은 경우는 보통 1929년 이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1100일 정도 올라가요. 한 번 상승장이 한 번 시작되면 상승이 시작이 되면 한 1100일 3년 정도, 넘게? 3년 가까이 오.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상승폭은 보통 한 70%가 좀 넘어요. 네. 에버리지로 봤을 때. 네.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온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상승폭이 한 20에서 30% 가까이 왔다라고 보면 지금이 일반적인 상승장의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국면으로만 보면 사실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만 보면.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 그 상승장이 되게 빨리 네. 돌아오는 거네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물론 이제 좀 특수한 환경이 있긴 맞습니다. 했지만 그때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맞아요. 좀 쉬어갔고 네. 그 다음에 상승장이 다시 시작된다면 상승하는 기간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훨씬 보통 길어요. 그래서 네. 상승장이 1100이니까 3년 가까이 되는 3년 좀 넘는 거고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적으로 상승장이 긴데 문제는 이제 상승장이 길어지게 되면 좀 불안하시죠. 불안하신 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뭐 이런 비관론들이 나오는데 잠깐 아까 그 존 허스만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 그 IT 버블하고 그 언제였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저도 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아침에 이게 약간 뇌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빠르게. 네, 뭐가 필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존 허스만 같은 경우가 IT 버블하고 코로나는 잘 맞췄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는 잘 네. 맞췄는데 코로나 상승장은 예측이 실패를 했어요. 사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존 허스만이 2020년 11월에 뭐라 그랬냐면 주가가 67% 하락할 거다. 지금의 상승은 버블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기간이거든요. 2020년 11월 말부터 네. 한 1년 동안 봤을 때 주가가 67% 하락한다 그랬는데 51% 상승했어요. 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저분의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틀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이 좀 걸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전통적인 네. 금융투자 전문가분들은 보면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한 부분은 비관론자, 한 부분은 강세론자. 그래서 시장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해석하는 방향성이 다르시거든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항상 비관론을 많이 얘기하시고 네. 강세론자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론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렇죠. 시장을 같은 사안을 보고도 네.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존 허스만 같은 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 부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거를 꼭 실현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의 근거를 한번 공부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락할 것을 생각하느냐고 보면 주요한 내용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사실 이제 인지는 하고 가야 되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뭐 주가가 64% 빠질 거다라는 건 전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과 경기 침체 얘기는 사실 틀린 부분은 아닌데 네.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도 그만큼 향후에 실적이 더 많이 뒷받침이 될 거기 맞아요. 때문에 혹은 이제 경기 침체 쪽에 있어서도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굉장히 마일드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네. 거고 반대분들은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게 올랐고 실제로 너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오지 않을 거야. 이런 네.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중에서 선택은 우리는 저희의 어느 몫이죠. 쪽으로 갈 건지. 네. 그리고 근데 보통 또 다른 얘기 잠깐 하면
보통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사실 이제 오늘 데이터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템플턴 경 워낙 뭐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그 강세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할 때 죽는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강세장이 현재는 이제 비관은 지났고 회의 저 두 번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낙관하고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하루에 10%씩 오르지 않아요. 네. 초기 구간이나 그렇게 오르지. 지금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불안불안해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저 끝에 행복 속인 네.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직 2단계밖에 되지 않았다. 전 2단계인 것 같아요. 음. 아직은.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네. 그 요거도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머니마켓 펀드 단기 이제 작은 펀드들 있잖아요. MLF. 그게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왔어요. 음. 5.5 트릴리언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7천조 원 가까이가 개인 기관 포함해서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증시에 그만큼 대기 자금들이 엄청 그럼요. 많다라는 대기 자금이 거예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남아 있다. 뭐 영어로는 사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옆에 네. 지금 쌓아두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자금 같은 경우가 보통 회의가 지나서 낙관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어오죠. 초기에는 진입 안 하시는 자금들이에요. 그런 네. 자금들은 확실히 이거는 다 올라간다라고 그 모든 게 마음이 편해지셔야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대기 자금이 한 7천조 가까이는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면 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모델이 저희가 뭐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시장의 하락 국면을 잘 맞췄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하나생명 AI 글로벌 주식형이라는 상품에 들어가는 전략이 있는데 요거는 그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 부분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약간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금 비중이거든요. 네. 그럼 보면 코로나 구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초입에 현금을 최대치인 50%까지 올렸었고 2020 그 반등 이후 상승 구간에서 사실 현금을 안 가져갔어요. 주식에 100% 투자했고 2022년에는 사실 현금을 상당 부분 투자하다가 올해 3월이 지나고 4월부터는 지금 주식에 100% 다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달 리밸런싱이 어제 일어났거든요. 8월 초. 8월 초에도 그 뭐 현금을 얼마나 들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빠져야 되냐라고 하는 시그널은 이번에도 사실 주식에 100% 투자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존 후스만 같은 그런 비관론자하고는 정반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변수로 인해서 지금 AI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저희 한 80개 정도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금 변수의 중요도라는 이제 표현을 저희는 사용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변수가 80개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80개 변수를 다 똑같이 동일 가중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요. 매니저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근데 AI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80개 변수 중에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변수들을 그때그때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보면 약간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S&P 500의 변동성 같은 이런 지표들을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게 모델은. 순위인 거죠, 순위? 네, 순위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산업 생산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CPI 서비스. 미국 CPI 중에서 서비스 쪽 CPI, 그리고 S&P 500의 6개월 변동성,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그 고용 관련한 정보들, 그리고 뭐 이게 아래로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해석을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보면
경기 침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것들로 요약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경기 관련한 네. 이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GDP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GDP가 견조하게 나옵니다.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위험은 전 사실 지금 많이 좀 둔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CPI 인플레이션이 지금 또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드린 게 제가 한 3년 정도 만에 처음 다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간 골디락스적인 상황이 지금 다시 찾아온 게 아닌가.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최근에 헤드라인에 진짜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 우리 법의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저도 사실 한 2, 3주 전부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사실 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열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고용 지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단계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CPI가 그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선 사실 현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지 않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경기 성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지금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 개별 기업들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80% 이상 지금 기업들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중에서는 가장 현 시점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봤을 때요. 자, 네.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주요 지표들 가운데 네. 뭐 GDP도 좋고 뭐 CPI도 지금 요 차트를 보니까 네. 와, 1년 전에 8이었어요. 8. 그리고 한 달만 뒤로 넘기면 9.1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요. 네. 숫자가 진짜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또 맞습니다. 지금 빅스 같은 경우에도 빅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저 지금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 지금 13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내 거의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보면은 현재 데이터만 봤을 때는 시장의 급격한 하락 위험은 사실 거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연준이 사실 쇼크를 줄 가능성도 없고 네. 사실 쇼크를 준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금리 인상 더 하는 건데 이미 사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상승 비율로만 보면 얼마 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충격이 준다고 하지만 0에서 25bp로 올라가는 거랑 네. 지금 5.5에서 5.75로 올라가는 거는 그 폭 자체가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격이 될 만한 게 좀 적고 또 올해가 상승장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매크로 뉴스들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보는데 매크로 뉴스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장세, 네. 개별 종목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역시도 지금 상승장의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상승장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랠리가 과열이 일어난다. 밈 주식이 지금 뭐 한두 종목 정도지만 뭐 굉장히 많은 밈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런 국면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열을 조금은 걱정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봤을 때는 사실은 과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대감이 증폭되는 시장입니다. 뭐 8월 시장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앞서서는 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매크로 데이터들을 봤을 때 AI는 그리고 우리 또 오기석 법인장님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두 번째 단계 회의적이지만 이게 이제 약간 낙관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는 그 루트를 저도 하반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시장의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봤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